네, 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마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백다 앵커가 관련 법안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란에 국회 3명은 빠졌고 대신 법무부 1명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가 발의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속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단의 조치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회 추천으로 인한 위헌 논란 차단에 중점을 뒀다는 민주당. 하지만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오늘도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 지속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회 대신 법무부가 추가된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뚫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쟁 계속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후보 추천 구성에 국회가 빠지고 법무부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법무부도 행정부의 일원이니까 이거 계속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제 내란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 자체는 당론이 아니라 당에서 설치된 삼특검에 대한 특위에서 특위위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낸 법안이라서 이건 별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법관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위헌 여부를 따질 만한 그 빌미가 될 수 있는데 법무부라든지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사실상 사법부가 오롯이 어떤 그 자율성에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법관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은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633이라든지 재판의 신속성 부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적 헌법상의 권리를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좋은 법안의 취지인 것 같으나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있는 특위가 사법부에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나서서 해라.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내란 재판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것이고 그 신뢰성을 훼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조기 대선에서 보여줬던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됐는지라고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사실 내용을 보면은 위헌으로 다투게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요청사항이다. 사법부를 입법부가 제안하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뭔가 내란 재판의 설치법 이상의 조치를 해달라는 저는 요구지 않은가. 좀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설치 의지까지는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죠. 이 부분은 특위에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법률안이지 이게 당의 전체적인 함의를 담은 당론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은 거를 보면 사실상 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사실 입법부가 강제를 하게 되면 사법부의 사법권 침해, 입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만 더 길어지고 사실상 국민 불안감만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조금 판단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의 상당 부분을 서 소장님이 하셔가지고 일단 뭐 서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위헌성이 다분합니다. 특위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특위에서 한 거니까 뭐 당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뭐 법무부가 들어가든 변협이 들어가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재판부 구성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고 재판부 구성이라는 것은 법치주의 체제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의 무작위성, 누가 재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위헌성이 다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럼 왜 추진하려고 하느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도 해석을 하는데 사법부에서도 아마 국민적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을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판사 한 명을 내란 재판에 있어서 뭐 추가한다든지 이런 예. 게 있으니까 사법부 자체에서 뭔가 국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에서 성급하게 국회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법을 통해서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자체는 예. 명확하게 이 봉쇄돼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서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강온 의견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론은 아니라는 건 이미 원내대변인이 밝혔고요.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 또는 압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문제의 출발점은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내란의 행위에 대한 재판 자체를 사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일반 범죄의 하나로서 취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높아요. 예. 이건 내란은 헌법, 국민들이 만든 헌법의 가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고 다가온 불법겸에 주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가 국민들의 그 염려를 좀 읽고 조금 더 특별하게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사법부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주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권 대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미진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불만들과 내란 재판 부를 만들겠다는 특별법 자체가 쏟아져 나온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윤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사법부가 국민적인 의견을 조금 더 담아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면서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자체. 그래야 불필요한 정치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위원장도 현재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이 높으니까 임명 재량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전담재판부가 김건희 해병 특검 사건까지 확대되고 판사가 형량을 알아서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토론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윤희석 대변인께 여쭐게요. 일단 전현희 위원장도 예.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추천을 함에 있어서도 일배수 추천이라는 거는 저건 추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명해서 대법원장은 그냥 도장만 찍어라. 예. 임명하는 도장만 찍으라는 얘기. 결국 재판부 구성을 저 특이안대로 그냥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재판을 할지가 뻔하게 나오는 거고 그 재판하는 분들은 아마도 민주당에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충실하게 따를 분들로만 일배수로 그냥 임명되게끔 추천한다는 얘기니까 저거 자체로도 또 위헌이 되겠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공정한 재판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새로 재판부를 창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건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는지 아예 명백하게 본인이 위헌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을 전제를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가면 극렬 지지층의 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국민의 민심을 잃는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강론으로 들어가서 판사가 형량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규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판사에게 장량 감경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그냥 아예 재판부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형량도 정해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뭐 추천이니 뭐니 하지만 일배수 추천이라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 보고 형량을 깎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전현희 위원장이 아마도 뭐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내년에 있는데 그 출마를 위해서 좀 당내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무리하고 있다.
근데 설령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왜 생각 안 하시는지 옆에서 좀 전현희 의원을 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 번쯤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까지 전망해 주셨는데 다만 많은 시민들이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사가 좀 깎아줘가지고 무기징역이 아니라 최소 무기징역이냐 지금 혐의라면 근데 뭐 징역 10년 이렇게 뭐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이하로 법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깎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섬세하게 민주당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사에게 이 형량까지는 깎지 못해 강제해버리면 입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벌써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뭐 법원에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무기징역이 최하입니다. 그러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뭘 깎아줍니까? 깎아줘봤자 무기징역이죠. 그러면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한 양형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면복권 부분도 얘기가 나와요. 예. 법론으로. 그 부분은 원래 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에서 사면복권에 어떤 대상을 제한하자라는 것들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 맥락에서 오해를 주지 않게끔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판사에게 양형을 그 형량을 못 갖게 한다. 이거는 그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에서 벌써 이런 논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는 취지는 제가 알겠고 국민들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가라.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을 읽었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서영주 의원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공정한 또는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맞지만 속도도 좀 빨리 하기 위한 게 또 민주당의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 전 권한대행의 말을 들어보면 좀 어긋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법안 안에 보면 633 원칙을 또 했잖아요. 예. 선거법에 있는. 이거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예. 좋습니다.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저런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시작을 했을 때 그럼 피고인 쪽에서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순간 재판은 중단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야 할 텐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633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지만 높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아무리 당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화면 보셨잖아요. 의원들 단체로 이렇게 들고 가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국회에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건지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을 민주당에서 자꾸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반성 어린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줘야 합니다. 강온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정면으로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문형배 소장 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영배 전 소장의 메시지가 조금 더 드라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사실상 법률가로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과 입법부의 권한 자체가 부딪혀서 판단을 받으면 지금 현재 지휘견재판부가 국민들 보기에도 뭐지? 10차례 골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뭔가 미심쩍은데 이 재판 자체도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내란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그 고통들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으나 이걸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는데 내란의 이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을 빨리 끝내지 못해서 또 재판이 내년으로 가고 내후년으로 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한 발짝을 못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차 당부드리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하시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런 국민적 우려와 정치권의 우려들을 받아들여서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에 준하는 사법행정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문제의 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뢰할 수 없는 뭔가의 하나의 꼬투리를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털고 가세요.
내부에서도 부장판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신뢰 자체가 지난 조기 대선에서 파기환송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했는가? 예.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해결하면서 그거를 털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강화시키고 예. 집중하고 투명하게 만들면서 가야만 불필요한 사법부 입법부의 충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사안들을 좀 잠재울 수 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3부요인이지 않습니까? 뭐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서도 방금 목소리 잠깐 언급하셨는데 송승용 부장판사로 저도 기억납니다. 파기환송 관련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이 있으니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 그 관련해서 오해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식으로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도 판사잖아요. 예. 판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대답을 하는 순간 저는 재판의 어떤 뭐 공정성 그런 것도 의심이 되고 사법부 전체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빨리 5월 1일에 파기환송심을 열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5월 1일 날 당일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결과를 우리가 듣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파기환송심으로 나오니까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서둘렀냐라고 얘기를 하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2심 무죄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그때 왜 빨리 했냐를 물어본다는 건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그러한 논리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민주당에서 급발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정치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안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그래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를 한 명 추가하기로 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언하고 면피가 가능하겠나 이미 늦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정청래 대표 말이 맞죠. 예. 이게 한 명 추가하면은 뭔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찔끔이 맞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시작이어만 되고요. 사실 그 지기현 판사도 사실 구속 취소를 하면서 국민적인 신뢰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는 재판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 재판부를 교체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최소한 한 명을 찔끔 보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3특검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지난 정부의 어떤 이 재판과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존하는 부분들을 사법행정이 바로 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맞습니다. 판사지만 대법원장이에요. 법원의 전체적인 행정을 이끄는 장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기가 명고하고 할 말이 변명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행동으로라도 그거를 좀 복구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해야지 한 명 갖고는 어렵다.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시작이어만 되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